시급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네, 오늘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 이제 소비자 물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3.8% 이제 올랐는데 전월 대비해서 또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대를 찍었다가 예. 이게 꾸준히 둔화하면서 7월에 2.3%까지 낮아졌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 또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8, 9, 10월 연속에서 석 달 연속 증가를 하면서 오늘 이제 지난달 3.8%를 찍었는데요. 예. 다시 이제 4%대 목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물가 상승률이 반등한 이유, 정부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8월과 9월은 그 여름철 폭우 그리고 폭염 영향으로 착황이 나빴고 지난달에는 환절기에다가 그 일교차가 유독 커서 이 농작물이 제때 출하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3.5%가 올랐어요. 네,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이 품목들을 보니까 예. 농산물 가격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이제 13.5% 올랐는데요. 특히 이제 품목별로 보면 사과 같은 경우는 1년 새 가격이 72% 치솟았습니다. 아마 요즘 사과 한 알에 5,000원 하는 것 아마 마트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복숭아도 47%, 토마토도 23% 상승을 했고요. 쌀도 보니까 19% 가격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뭐 생강이라든가 상추, 파 이런 뭐 양념이라든가 이런 이제 채소 종류들도 40% 많게는 65%까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예. 이 신선 과실 지수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른 건데 요거는 2011년 1월 이후에 무려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오늘 정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이 10월 초에 이상 기온으로 갑자기 상황이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그 라니냐 이게 길어지면서 이미 올 하반기 오면 이상 기후가 예상된다 이런 그 예보들이 계속 지금 쏟아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정부 기대가 너무 좀 낙관적이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정부는 10월 가면 상당히 물가가 안정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사과 가격도 이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이미 그 봄철에 그 개화 시기에 서리가 많이 끼면서 발육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수확기에 가격 폭등이 예상됐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 기타 공산품 서비스 물가도 보면 일제히 그 상승세였는데 요거 역시 이제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가격 오를 거다 예고가 됐었고요. 또 인건비가 인상이 되면서 공산품 가격도 인상될 거다. 충분히 예견이 됐던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 신발과 의류 가격 보니까 8% 상승했는데 이건 무려 1992년 이후에 상승률이 이제 가장 높았다. 이런 오늘 또 통계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이건 아마 이제 기름값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예상치 못했던 거고 또 예상치 못하게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이제 더딘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가 앞서서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만 요걸 제외하고 나면서 나머지는 보면 역시 하반기가 또 물가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 좀 옳았지 않았냐. 그 전에 정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 이제 이런 좀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지금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정부는 계속 뭐 잡을 수 있다, 좀 좋아진다, 그 상저하고를 계속 외치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지금 계속 정부 예측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상황이. 네, 정부는 뭐 상저하고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막상 나오는 이제 경제 성적표 이것들을 보면
역시 이제 국민들이 체감이 옳았다 이런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물가 상승률 3.8%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올해 예상했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3.3%였거든요. 네. 이제 이 전망치도 아마 웃돌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7월만 하더라도 정부는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물가가 아마 3.5% 그 당초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요게 아니라 0.2%포인트 떨어져서 3.3%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자신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로 또 물가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목표했던 3.3% 지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지금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물가 전망이 달라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은의 금리 정책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장률, 소비 아무래도 물가가 높으면 소비가 회복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성장률에 미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하반기 경기 정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지금 김장 당국이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뭐 배추가 여름 배추가 거의 다 출하될 무렵까지만 해도 좀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르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가을 배추 또 출하되면은 가격 안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또 상황이 다르다고요? 네, 오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그 이제 관측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달 배추 도매 가격 상품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정도 높을 거다 이렇게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기준 10kg에 8,000원 정도 가격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 같은 달 5,500원이었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장 재료 대파의 경우도 이제 상품 기준으로 1kg 2,700원인데 1년 전보다 49% 비쌀 것으로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김장 가격이 크게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축 물량 그리고 예. 수입 물량 배추와 군고추 같은 그 김장 재료 대규모로 시장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 이게 지난달하고 역시 이제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진 모습. 오늘은 정부도 다소 당황해하면서 물가를 잡겠다 강한 시그널을 냈던 그런 또 하루기 됐습니다. 근데 물가관계 장관이 추경호 부총리가 오늘 주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그 배추나 아니면 김장에 들어가는 여러 재료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것 말고 다른 대책도 지금 포함이 돼 있죠. 네, 보니까 뭐 전통시장 뭐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다음 달 말까지 1인당 뭐 30만 원 더 확대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농산물 할인 지원 예산으로 가격 농협에서 여러 가지 뭐 농산물 구매할 때 가격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오늘 이제 눈길 끄는 것은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 그 물가를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로 두겠다.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거 네. 사실 얼마 전과는 또 사뭇 다른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에 대해서 이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펴달라 이례적으로 주문했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급등하는 모습 나오면서 정부가 다소 좀 당황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거 2008년에 그 물가 한참 상승할 때 이명박 정부 당시에 MB 네. 물가 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52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가격 통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예. 그때 이제 그 광고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거 배추국장, 무과장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강도 높게 정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어떤 품목에 대한 가격 통제 과거처럼 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자주 섞인 얘기가 광고에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궐선거를 올해 초에 치렀어야 된다. 그랬으면 물가 관리에 훨씬 더 빨리 나서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부의 물가 관리 대책하고 환율하고는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유가나 이런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는 상황인데 미 연준이 금리를 일단 동결했어요. 이건 우리가 조금 좀 안도의 한심을 내실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어젯밤에 그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이제 동결했는데요. 이건 이제 뭐 시장이 예측한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어제 금리 동결보다도 이제 시장이 더 이제 반응한 것은 이제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이었는데요. 예. 어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 연준이 그 미국의 그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상 지금 이제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일단 동결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요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 올랐고요. 또 우리 증시도 오늘 또 상당폭 상승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간만에 이제 긴축이 끝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시그널을 이제 좀 받은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로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이 계속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지표가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수출은 뭐 턴어라운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어제 그때 아마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지난달 수출에 13개월 만에 마침내 이제 증가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예. 5.1%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역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출 잘 되는 자동차가 앞에서 이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선박 수출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수주량이 많았는데 네. 이제 이것들이 인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수출 직기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폭입니다만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도 수출이 늘었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할 게 반도체 수출액 여전히 이제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만 이 하락폭이 3.1%까지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전년 대비 30%, 뭐 40% 이렇게 줄다가 네. 3%까지 줄다 보니까 요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쨌든 계속 줄기만 했던 이 수출이 일단은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하지만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시장에서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네. 역시 그동안 13개월 연속 수출이 줄면서 기저효과 이제 이게 올 때가 왔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한 10월쯤 가면 11월쯤 가면 이게 기술적으로 결국 수출이 느는 것처럼 이런 착시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 뭐 이 부분도 이제 있었다고 지금 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물어보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간을 보는 형국이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아유 참 좀 빨리 좀 확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자 경기할게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일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오겠고 오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로 확대돼 늦은 오후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충청권과 전북, 전남권 서부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 북부와 전남 남해안,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제주도 10에서 50, 강원도와 경북권 5에서 40,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5에서 20mm입니다.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하루 서울 등 내륙과 동해안에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7도, 광주 14도 등 전국에 7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4도 등 전국이 19에서 26도로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 15도가량 크겠고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8.8도, 습도 81%,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